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6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혹은 정형적인 지문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 문제 1번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이요. 다음 중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한 공법적 규율과 사법적 규율에 대한 판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하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첫 번째 줄에 행정재산이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한 다음 이거 강학상 특허죠. 그 사용 수익하는 자에 대해서 하는 사용료 부과는 이건 사용료 부과 처분이다.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 청구가 아니라 특허에 뒤이어서 이루어지는 부과 처분이죠. 동그라미 2번이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여러분 실무상 용어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은 공물이고 행정재산이고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의 실질은 특허라고 봐요. 특허. 그럼 공법관계죠. 그러면은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자체를 다투는 거는 특허 처분에 대해 다투는 거니까 항고 소송일 것이고 이와 관련이라고 나왔죠. 그럼 뭐예요? 공법상 법률 관계죠. 그래서 가상금 지급 채무 부존재에 관한 소송은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니까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에 의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해서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그 다음에 언더는 매각이죠, 매각. 이게 여러분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이건 일반재산이건 상관없어요.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당연히 사법관계이고 그리고 여러분 행정재산은 매각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럼 행정재산을 매각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용 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매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반재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재산의 매각이니까 사경대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이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 그 과온합금에 대한 반환 청구. 여러분 세금이건 부담금이건 간에 과온합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사법상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의 경우에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었어요. 2번 보겠습니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이요. 국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었다. 그러면 법규명령은 무효죠. 그런데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다. 그럼 그때부터는이죠. 소급하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왜? 그때부터는 위임의 근거가 생겼으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법규명령은 국회 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 여기서 국회 입법의 원칙이라는 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사항은 모두 국회에서 제정하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죠. 그 일정한 한계 언더라는 측은 뭐라고 쓴대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과 명확성은 침해 행정 영역에서는 여러분 구체성과 명확성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겠죠. 이를테면 조세 법률주의나 죄형 법정주의 같은 경우는 아예 별도의 용어까지 있잖아요. 반면에 급부행정 혹은 수익행정이죠. 수익행정에서는 완화될 수 있다는 내용. 동그라미 4번이요. 긴급한 경우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꼭 문장 자체만 보면 맞는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새로운 법규사항 언더란 치고요. 여러분 법규명령이라는 게 그 내용에 따라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눠지죠. 집행명령은 뭐만 규정합니까? 절차와 형식만 규율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규사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위임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동그라미 4번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구별할 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허가 특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했대요. 그럼 무허가 영업이다. 그럼 행정상 강제 집행, 해당 영업소 피해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벌, 행정형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다만 당의 무허가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생각하면 됩니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흥주점은요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허가 안 받고 영업하고 있다. 걸렸단 말이죠. 그럼 제재를 받겠죠. 하지만 그 유흥주점,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술 먹은 사람들은 술값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음식 먹고 술 먹은 것 자체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겁니다. 반면에 무허가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생각하면 돼요? 무허가 마약 판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목소리 좋은 어떤 남자 영화배우, 뭐 대마초인가? 뭐 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뭐 내사 지금 당하고 있다면서요? 뭐 그런 경우 여러분, 대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의료용 대마는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허가도 안 받고 대마를 판다. 무허가 마약 판매. 이런 경우에는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이건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 뭐 관광 비자도 있고 취업 비자도 있고 취업 비자도 단기 취업 비자가 있고 뭐 장기 취업 비자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외국인 국내에서 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들어왔을 때 어떤 비자를 줄지는 해당 국가 마음이에요. 그냥 강학상 특허 설권적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용어로 두 번 줄 허가권자는 뭐 허가권자라고 써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은 특허권자입니다.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뭐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이건 뭡니까? 특허는 재량행위라는 얘기죠.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겠지만. 동그라미 3번이요.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 언더는 쳐볼까? 이런 걸 출원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없다. 그런데 특허를 해줄 수는 없겠죠. 신청 내용에 반하는 특허를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이건 안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 우리가 언더는 치고 출원주의라고 썼죠. 출원주의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특허와 인가입니다. 허가의 경우는요, 출원주의가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 없이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경우가 있죠? 통행금지 해제. 이런 경우는 여러분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4번 보겠습니다.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 효력이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쟁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승인 처분. 여러분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승인 처분 이사선임결의 언더란 치고 기본행위라고 쓴 다음에 이 승인 처분의 강학상 성격은 뭡니까? 강학상 인가죠, 인가. 강학상 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뭐 허가나 특허나 뭐 신고의 수리 등과는 달라서 인가의 경우에는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해야 돼요. 허가나 특허나 수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허가나 특허나 수리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인가의 경우에는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기본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된다. 4번 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 시설, 뭐 리사이클링 시설 그래가지고 고물상 생각하시면 돼요.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건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1번의 동그라미 2번과 비교하셔야 되겠죠. 1번의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선지에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여기서는 위탁 운영협약. 실무상 용어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성격은 다른 경우가 많다고요. 이건 개개 판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의 동그라미 1번은 사법상 계약, 1번의 동그라미 2번은 특허. 동그라미 2번이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라고 나왔죠. 여기 보시면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라고 했죠. 4번의 동그라미 2번 여러분 고속도로에다가 언더라니 한번 쳐볼까? 고속도로의 법적 성격은 뭡니까? 이거 공공용물이죠. 공공용물. 뭐 행정법 강론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도로니까 이건 여러분 일반 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라고 행정재산.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인 그 도로에 대해서 민간 투자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이거 사업시행자 지정은 강학상 특허입니다. 해당 공물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재산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학상 특허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이거 과학기술기본법령 이거 읽어봐야지 알거든요. 이게 사업협약 희해지 통보. 이게 BK 21 협약이에요. 브레인 코리아 21. 이거는 BK 21 협약이라고 나왔죠. 그럼 협약이란 말로 끝났으면 사법상 계약이요? 공법상 계약이에요? 이게 실무상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제 사업협약과 그 해지 통보는요.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처분입니다. 처분. 이건 관련 법령을 읽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판례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 여러분 그 이해하는 팁을 알려드리면요. 제가 해설에 코멘트 달아놨는데 이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협약이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BK21 브레인 코리아 21이라고 나오거든요. 농담 비슷하게 BK 브레인 킥 이렇게 바꿔보세요. 브레인 킥 머리를 발로 차버린다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우월한 공권력 행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4번이요. A광역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여러분 광역시립합창단원은 계약직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이라고요. 위촉이라는 게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해서 A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이, 광주광역시인가 그렇죠? 실기와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해서 재위촉을 하지 않는다. 이건 공법상 계약을 연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공법상 계약 관련된 내용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굳이 따지면 공법상 계약 관련 해지 등에 해당하는 거죠. 네,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 인정 안 되잖아요. 5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하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이 개연성이 영어로 possibility거든요. 아마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고려대학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하면서요, 그 대상이요, 연세대학교 입학 관련 서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대학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고려대학교 입학 지원자 입학 관련 서류다. 그럼 아마도 가지고 있겠어요, 안 가지고 있겠어요? 가지고 있겠지. 그 정도 입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줄에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게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그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야, 네가 고려대학교니까 고려대학교 입학하려는 입학 지원자 학생의 관련 입학 관련 자료 갖고 있겠지. 이 정도를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국민의 알 권리 언더래.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니까 청구권적 성질을 갖고 있겠죠.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헌법 제21조가 뭐죠?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 권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 어떻게 설명했어요? 알아야 표현을 하지. 내가 모르는 내용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알 권리란 말은 사실 헌법 아무리 읽어봐도요, 알 권리라는 기본권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어,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이 계명대학교였죠.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될 경우,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한정적, 국부적, 일시적임을 고려한다면, 이게 한정적, 국부적, 일시적이라는 게 계명대학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으로 필요한 돈을 모두 국가가 몽땅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만 지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립대학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총장을 픽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했는데 그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제가 5번의 동그라미 1번에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입학 지원자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입학 관련 서류라는 게 여러분, 고려대학교 한 해에 입학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입학 관련 서류를 10년, 20년 계속 연구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보관해. 제가 알기로 고려대학교는 5년간 보관하는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5년 이상 보관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기 처분하겠죠. 그래서 5번의 동그라미 1번과 4번이 연결되는 겁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어떤 입학 지원자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해서 니네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여줘. 정보공개 청구한단 말이죠. 이때 청구인에게 또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동그라미 4번. 이때 고려대학교가 우리는 5년밖에 보관 안 합니다. 5년 지나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럼 폐기 처분했다는 내부 공문이 있겠죠? 그럼 내부 공문을 제시하면서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고려대학교가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에 동그라미 4번 계속 읽어보면 두 번째 줄이요.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서 보존 연한을 도구하였다.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증명 책임은 해당 공공기관에 있다. 고려대학교에 있다. 오케이. 6번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장려식장의 사용 중지 의무. 사용 중지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건 부작위 의무죠. 그러니까 밑에 대체적 자기 의무란 말 나왔으니까 틀렸죠.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입니다. 부작위 의무는 비대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양벌 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 양벌 규정이란 게 뭡니까?
해당 직원, 종업원이 잘못했으면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거죠.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님까지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 무슨 뜻입니까? 해당 영업주가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이죠. 이걸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주만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종업원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다. 그럼 미성년자인 종업원은 처벌 안 받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은 처벌받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은, 여러분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나오면 처분이라는 말로 끝나도 처분성이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아니다. 이건 범칙금 부과하는 거잖아. 동그라미 4번이요.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이거 언더라인 치고 이걸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강하다면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영업 정지 처분을 하겠죠. 이건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7번이요.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행정형벌이라고 나왔죠. 형벌이니까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거죠. 행정질서벌은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정질서벌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적용되죠. 동그라미 2번이요.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7번의 동그라미 2번이 6번의 동그라미 3번과 같은 내용이죠.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하지 않으면요, 경찰서장이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시켜버립니다. 즉결심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의 심판, 형사소송법상 심판 절차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인되고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7번 동그라미 3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이것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고 부르지만 처분성 없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요,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이 과태료 액수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네, 동그라미 3번 틀렸죠. 동그라미 4번이요.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벗어나 무등록 차량을 운행했다. 여러분,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벗어나 언더라인 치고요. 이건 행정 형벌 대상이에요. 일단 잠시만요. 그리고 무등록 차량 운행 언더라인 치고요. 임시 운행 기간 허가 기간 벗어나 언더라인 친 다음에 무등록 차량 운행, 이거 우리가 대포차라고 들어보셨죠? 대포차 운행은 행정 형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벗어나서 운행하게 되면요, 이건 행정 질서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시 번호판 가지고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벗어난 잘못이 하나 있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 그다음에 무등록 차량 운행했다, 대포차를 운행했다, 행정 형벌 대상. 잘못이 두 개 있다니까. 그럼 두 개의 잘못에 대해서 두 번 제재하는 거죠. 과태료와 행정형벌.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죠. 일사부재리 원칙은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여러 번 부과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8번 보겠습니다.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공무수탁 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뭘 했대요? 공권력 행사했대요. 공권력 행사, 우월한 공권력 행사가 처분이잖아. 오케이. 동그라미 2번. 처분성이 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는 법규 명령이건 처분성이건 행정규칙이건, 처분성이 있는 법규 명령은 처분적 법규죠. 처분성 있는 행정규칙은요, 처분적 고시죠. 처분적 법규이건 처분적 고시이건 둘 다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그 다음에 언더라인 쳐볼까?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 이거 처분적 고시죠. 혹은 일반 처분이라고 얘기해도 좋죠. 당해 유해 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줄여 언더라인 쳐보자고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이게 바로 일반 처분의 개념 정의죠. 그리고 일반 처분은요, 상대방한테 통지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시를 해요. 그래서 일반 처분은요, 처분적 고시예요. 뭐 개념 자체가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 처분과 처분적 고시는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게 되면, 말은 권고라고 썼지만 이거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여기까지 슬래시하신 맞죠? 뒷부분.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처분입니다. 9번이요.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 협의의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은요, 권리 보호의 필요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소송 제기의 실익. 이거 소송 제기하는 게 진짜 필요해? 실제로 이익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소음, 진동,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가 취소가 된 후 그 다음에 언더를 쳐볼까? 배출 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그러니까 여기 언더를 쳐봅시다. 배출 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해서 배출 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 언더를 치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배출 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배출 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와서 굳이 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죠. 이거 뭐랑 똑같습니까, 여러분? 건물 철거 집행이 완료되고 나면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해당 배출 시설이 싹 다 철거되어 버려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럼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설치 허가를 다시 받아서 해당 시설을 운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시설 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협의의 소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말로 끝나지만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은 원고적격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의의 소의 이익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틀렸죠.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경우에 이거 부분 허가죠. 건설 허가 처분은 본 허가죠. 그러면은 부분 허가가 있었고 나중에 본 허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부분 허가는 그 건설 허가 처분에 흡수돼요. 본 허가에 흡수되어서 더 이상 독립된 존재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인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소송을 제기하면요. 건설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3번이요. 법인세 과세 표준과 관련돼서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뭐 앞에 부분 여러분은 뭐 소득처분이 어떻고 이런 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언더는 쳐보게 되면요.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 금액이 감소. 언더를 안 치면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감액 경정이죠. 그럼 감액 경정은 취소를 구할 소위 이익이 없죠. 감액한 거를 취소해달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감액 경정의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변경되는 원처분이에요. 원처분이 소송 대상이지 감액 경정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1번과 똑같은 논리죠. 건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 건물 철거 대집행의 개고 처분에 이어서 대집행의 실행으로 철거 집행이죠.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미 완료되었다. 그럼 이제 와서 개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위 이익이 없죠. 10번이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 동그라미 1번과 4번을 묶어서 비교해 보시고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럼 집행정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집행정지를 가로막는 집행정지의 소극적인 요건이죠. 집행정지 하면 안 돼. 누가 주장해요? 행정청이 주장하죠. 그러니까 행정청에게 입증 책임이 있죠. 동그라미 4번은 비교하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한다. 집행정지 해주세요. 누가 주장해요? 원고 신청인이 주장하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원고 신청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유에 대한 소명이라는 게 입증 책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한 소명 입증 책임은 해당 신청인에게 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 소송이 취하되었다. 여러분 집행정지 결정은 이른바 패키지 상품이에요. 패키지 상품은 딸린 상품이죠. 그럼 주된 상품이 날아가 버리면 패키지 상품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도 상실한다. 효력도 상실 언더란 치고 이걸 실효라고 부르는 거죠.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처분의 집행정지죠. 무효확인 소송도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정돼요. 선생님 무효확인 소송이 인정 안 되는 거 여러 개 있던데요. 외우셔야 돼요. 무심제기 접사요. 무효등 확인 소송의 무, 심, 행정심판 전치, 재량 처분의 취소, 기, 제소기간, 접, 간접강제, 사정 판결. 그리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는요. 부처집사, 부작위법 확인 소송,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집행정지, 사정 판결. 이렇게 준용 안 되는 건 별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번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앞글자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시험에서 문제 빨리 푸는 데 도움 됩니다. 앞글자의 효용을 무시하지 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